자, 지금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종합이형 수학 감소 보장 밭작물 품목들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조사하는 요령이나 그런 거는 이제 살펴보고 또 여기에는 워낙 표가 많아가지고 그 많은 표들을 사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어떤 것까지 나왔느냐 하면 59쪽에 있는 그 표를 보면 59쪽에 있는 요 표를 가지고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비해형을 80%로 보는 분목이 뭐냐? 비해형 80%가 있는 분목은 우리 표에서 보면 뭐로 나옵니까? 마늘하고 양파. 그 다음에 양배추도 80% 피해를 봅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50% 피해를 잡는 분목도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럼 뭡니까? 고구마하고 감자. 고구마 감자는 50% 피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느냐면 그게 세 개로 해서 한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 다음 한 가지가 마늘 난지형인가 한지형 환산계수를 냈지. 난지형은 환산계수가 얼마입니까? 예, 0.72. 한지형은 그럼 그것도 나온 게 한지형하고 난지형. 이 과목에서 셋을 나는 한지형은 뭡니까? 예, 이거는 경북 어성마늘. 어성마늘은 한지형입니다. 난지형은 두 가지 있지. 남도하고 대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도 마늘은 어디에서 많이 심느냐 하면 전남 고흥이나 경남 남해. 예. 이건 대부분 남도형입니다. 이제 이 남도형은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실제 접할 때 남지형이 남도가 있고 대서가 있는데 이 대서라는 것은 이게 주로 이제 창녕에서 제일 많이 심는 게 이겁니다. 대서종인데 흔히 스페인 마늘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스페인 마늘.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뭐냐면 마늘 장아찌로 잡는 거 있지. 장아찌용입니다. 주로. 요거는 장아찌용. 마늘 장아찌 담을 때 흔히 말하는 스페인 마늘. 그게 대서종이고. 이제 고흥이나 남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게 이제 남도 마늘인데 요거는 삼겹살 먹을 때, 예, 삼겹살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게 남도 마늘입니다. 이제 한지형은 요거는 원래 제일로 이제 요거보다는 보관이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해 마늘 좋다고 샀는데 베란다에 분명히 제대로 걸어놨거든요. 그랬는데 12월에 김장하려고 보니까 그냥 거의 한 70, 그러니까 한 30% 이상이 알맹이가 없더라. 그래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항의할 성질이 아니고 남해 마늘을 사놓으면 그게 12월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골아버립니다. 그게 난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김장할 때 12월, 1월 그때까지 보관되는 것은 한지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김장용으로 씁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됩니다. 한지형, 난지형. 네. 삼겹살을 드실 때는 남해 마늘을 드십시오. 자,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한지형, 난지형. 이제 그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지금 61쪽에
그 보면 그 표본 구간에서 수확량 조사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좀 볼게. 그 옥수수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른 거 차이가 좀 제일 많이 나는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는 그 표본 구간 그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 뭔 조사를 하느냐면 옥수수는 비해 착과량을 조사합니다. 네. 비해 착과량을 조사를 하는데 우리 실제 옥수수를 조사할 때는 그 착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상중하로 꽁을 짓는다, 그지? 상은 착립장의 길이가 17cm 이상인 거, 15cm 이상 17 미만, 15cm 미만,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비의 착과량을 산정을 할 때는, 그럼 거기 한번 보면 표본 구간 내 수확한 옥수수 중에 상도 있고 중도 있고 하도 있을 건데, 수확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옥수수는 문제는 비의 착과량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비의 착과량을. 그래서 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은 전혀 피해를 입은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하고 중을, 거기서도 보면 하 항목의 개수, 그 다음에 중 항목의 개수에 대해서는 0.5를 곱해서 그걸 더한 것이 피해를 입은 그 착과량이 아니고, 그거는 착과의 그 개수가 됩니다. 그 개수 파악을 먼저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 표본 구간에서의 그런 그 피해 착과량을 계산할 때 하하고 하는 그대로, 중은 그것의 절반을 가져오고, 거기에다 뭘 곱하냐 하면 피해 착과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 중량이 있습니다. 표준 중량이 그 미백 2호 같으면 이제 그 180g 요리 나오지. 미백 2호는 180g이고 대학찰은 160g, 미흑찰은 190g 이렇게 됩니다. 그게 표준 중량입니다. 표준 중량. 그럼 이제 그걸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선 한번 그 문제 8, 그 제가 내준 그 문제 8이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 8번을 보면 옥수수 문제인데, 자, 옥수수는 실제는 그 우선 보험금부터가 이렇게 됩니다. 보험금을 구하라 하면 보험금이, 자, 일반적으로 종합위험의 밭작물들 같으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피해 착과량을 통해서 이 옥수수는 보험금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험금을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줍니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뺍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이제 손해액은 우리가 구할 것 전체 피해 착과량, 피해 착과량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피해 착과량을 구하고 여기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줍니다. 전체 피해를 입은 것 착과량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미보상 감수량은 제외하고, 그다음 여기에 손해액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뭘 곱하느냐 하면 애당초 보험에 들 때 표준 가격이 있습니다. 표준 가격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액은 계산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피해 착과량 계산인데 아까 우리가 표에서 보면 표본구간 옥수수 개수가 상은 8개, 중은 12개, 하는 15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하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하 15개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중이 12개인데 12개 요거는 중은 그 피해가 절반만 피해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0.5를 곱합니다. 자, 요 상은 몇 개가 있던 상은 피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1등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출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피해 착과량이기 때문에. 물론 오히려 우리가 피해 착과량이 아니고 만일에 수확량을 계산을 한다면 반대로 가야 됩니다. 수확량을 계산을 한다면 상 옥수수의 개수에 물론 이제 중은 옥수수 개수 역시 요거는 절반만 인정을 하겠지.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여기서는 피해 착과량 개념을 반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하는 그대로 오고 중은 절반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라고요? 여기에다가 품종별 표준 중량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대학찰입니다. 대학찰. 아까 대학찰은 160g. 160g이니까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0.16kg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게 이제 바뀌면서 여기에다 뭘 적용을 하라고요? 아까 제식 밀도 지수하고 시기 지수를 그걸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아마 이제 이게 실제 올해 만일에 이것도 표로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에.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표가 뭐 이제 우리가 4월에 업무방법서가 다시 발표가 되면 그때 한번 봐야 될 거고 그 전에는 아마 이렇게 숫자로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0.93, 0.97하고 그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0.93하고 0.97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게 전체 피해 착과량인데 요게 지금 표본 구간에서 표본 조사를 한 표본 구간에서의 피해 착과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표본 구간 면적 합계가 얼마입니까? 8로 나눠 주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단위 면적당 피해 착과량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자 우리 표본 조사의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조사 대상 면적은 조사 대상 면적이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타작물 면적, 기수확 면적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5,000에서 1,500을 빼야 되지. 그러면 3,5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이 3,500. 그래서 여기에다가 3,500을 곱하고 자 지금 피해 착과량이기 때문에 자꾸 지금 여기서 개념이 조금 반대로 합니다. 이게 만일에 그 수확량일 때는 우리가 여기 제곱미터당 즉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했지. 거기에다가 기수확이나 타작물을 곱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간다. 자꾸 피해 입은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그래서 고사 면적 지금 고사 면적하고 여기서는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할 때 지금 표준 수확량이 3,000kg이고 가입 면적이 5,000입니다. 그래서 이게 3,000, 5,000. 그럼 0.6 되지. 0.6. 네.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 지금
물론 이걸 굳이 단위를 붙여본다면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입니다. 이게 3,000kg이고 요게 지금 5,000제곱미터 그래서 이 제곱미터 분의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물론 당연히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이니까 제곱미터당 킬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6. 요 0.6에다가 고사면적이 400입니다. 400. 요걸 곱해줘야 됩니다. 네, 요걸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는 그대로 중은 절반만. 자, 거기에다가 물론 여기서는 대학찰이니까 0.16 160g입니다. 만일에 미백이호라면 0.18. 그다음 미흑찰 같으면 0.19가 오모됩니다. 그다음에 제식 밀도지수, 제식 식이지수. 네, 그걸 지금 표본구한 면적 합계로 나누어 주니까 요 부분이 제곱미터당 즉 단위 면적당 피해 착과량인데 단위 면적당 피해 착과량을 구하고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주면 이게 조사한 조사한 피해 착과량입니다. 거기에다가 문제는 고사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사 면적에는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을 곱한다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 자,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1500 얼마지? 1567. 지금 제시장 때 0.37888이 나오니까 0.375로 곱하면 보자. 피해 착과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정수 단위로. 네. 제가 조건을 거리 붙였네. 그러면 요 부분 요 계산. 예. 요 계산을 먼저 하고 예, 거기에다 요걸 곱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에 0.379. 예. 네, 조건에서 뭐라 했습니까? 반올림을 해서 그럼 0.38 되네. 예, 0.38. 예, 0.38. 예, 0.38 곱하기 3,500을 하고 0.6 곱하기 400을 하십시오. 그게 얼마 나온지. 그럼 1570. 자, 이거는 피해 착과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착과량이 요래 나왔으니까 이 피해를 입은 요거 전체를 다 보상을 해줄 거냐? 아니면 계약자의 부주의나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은 보상을 해주지 않을 거니까 그게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이 피해 착과량. 자, 미보상 감수량은 여기서는 요 피해 착과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미보상 비율은 10%입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피해 착과량 1570 요것에 0.1 해서 157kg 요리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액은 아까 손해액은 피해 착과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라 했지. 그래서 1570에서 157을 빼고 여기에다가 표준 가격 예, 킬로그램당 3,000원 이걸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423만 5천 원? 9천 원. 자, 요렇는데 이제 손해액에서 뭘 빼야 된다고요? 자기 부담금. 그럼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900만 원. 이거는 하여튼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네, 이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900만 원에 20%니까 180만 원이지. 예. 그래서 보험금 우리가 지금 지급할 보험금은 423만 9천 원에서 180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423만 9천 원. 네,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얼마 나오는지. 자, 그다음은 다시 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콩은 유일하게 지금 이 밭작물 중에 콩은 유일하게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수조사만 가능한 게 아니고 표본조사도 당연히 됩니다. 표본조사도 되지만은 전수조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콩을 다시 한번 책을 잠시 들여다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콩은 우선 표본조사에서는 61쪽 옥수수 밑에 보면 콩은 표본 구간별 종실중량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콩 껍질 있지, 껍질을 벗긴 콩 알의 무게를 종실중량이라 합니다. 그 종실중량에다가 1의 함수비를 뺀 값을 곱하고, 그런데 콩은 기준 함수율이 있다 했지. 콩은 기준 함수율이 얼마였습니까? 14%. 그래서 1에서 14%를 빼주다 보니까 0.86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0.86으로 나누어서 실제 그 중량을 구합니다. 표본 구간의 중량을 구합니다. 그럼 표본 구간의 그런 중량을 구하고 나면 그걸 뭐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표본 구간 면적 합계로 나누겠지. 그러면 그게 표본 구간의 지금 그 표본. 예. 그러면 그게 그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정량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표본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 플러스하고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기수학이나 타작물이 있으면 그걸 곱해서 수확량을 구합니다. 표본조사에서는 그렇게 되고, 전수조사는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전수조사 한번 봐보십시오. 다만 전수조사에서는 그 함수비를 측정할 때 몇 번을 한다 했습니까? 함수비 측정을 3번 합니까? 콩은 10번 합니다. 콩은 10번 하고, 그러고 그게 전수조사에서 그게 아예 그 전체 중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실제 이제 우리 비에 있어서는 전수조사가 할 때 그게 톤백에 담든지 아니면 곡물 적재함에 담아버리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톤백의 그 하나당 무게를 알고 있어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곡물 적재함이라고 대략 한 1톤 이상 되는 그 트럭 뒤에다가 적재함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게 곡물 적재함입니다. 그리고 보통 곡물 적재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실을 수가 있느냐면 한 그 2.5톤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나락 조사를 할 때 곡물 적재함에다가 바로 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콤바인에서 그 톤백에다 붓는 게 아니고 아예 그 곡물 적재함 차를 길가에 대놓고 거기에 바로 부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득 차면 그게 한 2.5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톤백 하나는 보통 한 700에서 실제는 800kg까지는 안 나갑니다. 많이 봐주면 750kg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중량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벼는 그렇게 하더라도 함수비를 3회 측정을 한다 했습니다. 3회 측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요 콩은 만일에 이제 그게 포대에 쭉 담아놨을 때 좀 기계 수확을 해가지고 포대에다 쭉 담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포대를 일일이 다 그걸 중량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대 몇 개를 10포대, 포대 10개의 그 중량을 재서 그것의 평균을 구합니다. 10포대의 10개 포대의 평균을 구해서 그럼 거기에다가 전체 그 수확한 포대 개수를 곱해버리면 그날 수확한 총 중량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콩의 전수조사에서는 우선 10포대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비조사도 각각 10포대에서 한 번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1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평균을 구합니다. 함수비라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회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그 아까 그 62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662쪽에 보면 콩의 전수조사에서 수확량 산정 방법이 나옵니다. 역시 이제 전체 중량을 아니까 전체 중량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전체 중량에다가 일 마이너스 함수비 곱하고 역시 0.8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지금 여기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그래서 전수조사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1100kg입니다. 그런데 1100kg인데 이거는 지금 제대로 건조가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 마이너스 함수비를 곱합니다. 그러면 함수비가 지금 요거는 문제는 10의 측정의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10의 측정. 그래서 그게 지금 18% 같으면 1 마이너스 0.18 요걸 기준 함수 14%이기 때문에 1에서 14%를 뺀 게 0.86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는 지금 전수조사를 한 1100kg에 대한 유효 중량이다, 그지? 그 수확량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타작물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기수학이 있지. 예, 요 이론상 이야기인데 사실 콩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기수학이 있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너무 기계 빌리가 하는 마당에 뭐 1500제곱미터 이미 수확해놓고 또 기계 부르고 실제는 그리 안 합니다. 예, 실제는 하루에 다 해치우고 맙니다. 그런데 자, 문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는 뭐가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에요. 왜? 지금 수확량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확량입니다. 아까 옥수수는 비의 착과량이었고 여기서는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 와야 됩니다. 그럼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은
1800을 만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1800을 만으로. 그래서 0.18 kg/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0.18 곱하기 여기에 오는 게 타작물이 500, 기수학이 1500. 네, 이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2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수확량인데 수확량이 얼마로 나옵니까? 1409kg. 자, 수확량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역시 이제 미보상 감수량인데 아까 우리 옥수수는 미보상 감수량을 비의 착과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었습니다. 비의 착과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수확량이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 1800, 조사한 수확량이 1409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10%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39kg. 자, 그러면 이제 비해율. 자, 아까는 우리가 그 옥수수는 보험금도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수확량을 지금 종합이험 수확량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시 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피해율이 여기서 피해율은 평수미평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 1800, 1409에서 미보상 비율, 미보상 감수량 39를 빼고 요걸 1800으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얼마 나옵니까? 0.1956 피해율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이 2천만 원. 자, 지금 피해율이 0.1956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10%입니다. 이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게 양파, 마늘이 조사하는 방식이나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그게 비슷합니다. 옥수수가 아주 지금 완전히 그 별개적으로 되고 있고, 감자는 또 이거 또 아주 요거는 뭐가 그 병충해 유일하게 이 품목들 중에 감자는 병충해 감수량을 인정을 해줍니다. 병충해 피해를 그대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또 특징이 있고, 차는 차대로 아까 지금 콩은 또 전수조사가 있었다 하지. 그리고 함수비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일로 뭐 좀 양배추하고 고구마가 또 좀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또 여기는 따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재정식 보험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마늘에는 재파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상당히 그 품목별로 그 다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마다 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지난번에 그 차는 각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구간별로 그 규격의 태를 표본 구간에 두 군데에 그걸 된다 했지. 그래서 그 규격의 태가 가로 세로가 20cm 곱하기 20cm이기 때문에 그게 미터로 고치면 0.04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두 군데에 하면 면적이 0.08 제곱미터가 되겠지. 표본 구간 하나당 조사하는 면적은 0.08 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면적에서 거기에서 실제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각 그 표본 구간별로 그러면 그 규격의 태를 한 군데 대고 그걸 대놓고 그 안에 있는 1심 2업의 새싹들을 우선 딴 자리를 먼저 셉니다. 이미 수확을 한 자리.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신초의 그 아주 그 새작이 있다 아닙니까? 새작을 그 딴 자국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셉니다. 표본구간별로 수확한 새싹,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확한 새싹이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수확한 거, 이번에 따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1심 2업을 그 따서 그 무게도 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수도 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이미 수확한 자리, 거기에 그 자리를 통해서 기수확 새싹 수를 몇 개를 땄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딴 것에 대한 자 며칠 전에 딴 거하고 오늘 따는 거하고 무게가 어떨까요? 어느 게 더 많이 나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딴 게 더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딴 그거는 자리수만 세는 겁니다. 자리수를 세 가지고 그것의 무게는 지난번 무게를 조사를 해놨으면 되는데 그 조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오늘 딴 것을 가지고 개당 무게를 먼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당 무게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미 지난번에 딴 그 흔적들, 자국들, 그래 지난번에 몇 개를 땄느냐 그 개수를 곱해주면 오늘 무게를 통한 지난번 딴 것의 무게가 짐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계산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거는 오늘 거보다는 분명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뭘 곱하느냐? 이미 수확한 거기 때문에 기수확 지수를 곱해 줍니다. 그럼 그 기수확 지수는 며칠 전에 따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은 지금 거보다 적습니다. 그래 1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확 지수는. 기수확 지수가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 기수확 지수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오늘 수확한 새싹 무게를 더해서 그것이 표본 구간의 각 표본 구간별 수확한 양이 되는 겁니다. 조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문제를 직접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실제 이번에 오늘 딴 그 수확한 새싹 무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수확한 새싹 무게 이거는 이미 딴 게 아니고 오늘 딴 겁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70g. 자, 70g이니까 그걸 킬로그램으로 고쳐야 됩니다. 0.07kg. 요걸 오늘 딴 새싹들의 전체 무게가 70g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몇 개를 딴 것의 무게냐 하면 오늘 몇 개를 땄다 했습니까? 140개 땄답니다. 140개. 자, 0.07을 140으로 나누면 오늘 딴 하나의 무게가 됩니다. 하나의 무게가.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다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거는 분명히 오늘 딴 것 하나의 무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짐작하려고 한다고요? 이미 따버린 거. 이미 그 기수화관 새싹이 몇 개 있습니까? 30개 있습니다. 30개. 자, 분명히 요거는 한번 오늘 딴 140개의 무게가 0.07입니다. 오늘 140개를 땄습니다. 그러면 0.07을 140으로 나누니까 분명히 요거는 뭐라고요? 사실은 오늘 딴 하나의 무게입니다. 한 개의 무게. 그런데 지난주에 몇 개를 땄다 했습니까? 30개를 땄다 했지. 30을 곱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오늘 딴 30개의 무게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걸 통해서 계산하려는 거는 지난주에 딴 이 30개의 무게를 구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과 지난주의 차이는 뭐라고요? 그게 기수학 지수입니다. 그래서 기수학 지수가 0.99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뭘 더하랬습니까? 오늘 수확한 그 새싹의 무게를 더하랬지. 그게 지금 0.07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 역시 지금 보면 우리가 오늘 조사할 면적은 6천에서 500과 300과 1000을 뺀 4200 그 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4200에 대한 것을 알려면 지금 현재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표본 구간에서 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본 구간 전체 면적, 표본 구간 면적 합계가 그럼 0.8이다. 요 말은 아까 표본 구간 하나의 면적이 얼마라 했습니까? 0.08입니다. 그럼 0.8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10구간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게 0.8입니다. 0.8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는 그 수확 면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확 면적률. 이 차이에 있어서는 다른 데서는 그 수확 면적 조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에 있어서는 그 반드시 오늘 수확한 거 수확 면적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확 면적률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곱해줘야 됩니다. 0.95를 곱합니다. 이게 곱해지고 여기까지가 돼야 이게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즉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이게 정확한 유효 중량이 되는 겁니다. 면적 비율까지 해줘야. 네, 여기에 뭘 곱하라고요? 조사 대상 면적이 지금 아까 4,200이었습니다. 이걸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은 6,000분의 900 아닙니까? 6,000분의 900. 6,000분의 900. 자, 6,000분의 900. 여기 오고 여기에는 지금 타작물하고 기수화. 이렇게 와집니다.
자, 한 번 더 지금 차에 있어서는 이 하루에 사실 저 하동이나 보성에 한번 우리 여행 가다 보면 그 젊은 아가씨 같은 분들이 뭡니까 바구니 옆에 끼고 차 따는 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하루에 많이 못 땁니다. 하루에 그게 뭐 많이 딸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리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자 이미 며칠 전에 딴 요 30개, 이 30개의 무게를 먼저 환산을 해내야 되는데 먼저 따버린 자리, 그 먼저 따버린 자리의 개수가 30개 있더라는 겁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요 30개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 오늘 딴 무게, 오늘 딴 개수. 그래서 이게 오늘 딴 세작, 그 작은 하나 1심 2합짜리가 하나의 무게가 이렇게 작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30을 곱하고, 그런데 이거는 며칠 전에 땄기 때문에 오늘 거하고 실제 비교를 했을 때 0.992라는 이런 정도로 무게를 적게 줘야 된다. 지금 이걸 지금 실제 유효 중량을 구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수확한 거, 오늘 수확한 무게. 그런데 이걸 수확을 했는데 이걸 어디에서 했느냐면 표본 구간이 10구간 0.8제곱미터에서 이 부분이 수확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0.9 이 수확 면적 비율이라는 것은 이게 실제 차밭이 그게 보험에 가입돼 있는 딱 그대로 다 100% 제대로 조성이 돼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제대로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보성에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로 유명하다는 차밭도 실제 가보면 물론 나름대로 참 정리를 잘 해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서 보면 분명히 아쉬움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확 면적 비율이라는 게 그렇게 적용이 된다. 0.95. 그래 되고 이제 이것은 표본 조사의 대상 면적은 표본 조사를 할 면적이 4,200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4,200에서는 요렇게 요 정도가 생산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타작물하고 이미 수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을 통해서 그걸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수확량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 나옵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거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615 나오던가 예? 나 618 나온 것 같은데. 보자. 예. 예. 615. 615. 자, 그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평년 수확량에서 빼고 여기가 뭘 곱하라고요? 0.1을 곱해주면. 네, 그러면 요거는 29kg래. 자, 그러면 비례율은
900, 615, 29를 빼고 90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0.2844. 자, 그래서 보험금은 1,800만 원. (0.2844에서) 0.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여기서 지금 품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